가상현실과 확장현실의 발전과 미래 7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제 현실을 넘어선 경험, 그쵸? 가상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 플라톤의 뭐 동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장자의 그 나비에 대한 어떤 그 식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류가 계속해서 현실이 아닌 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 기술의 발전에 이제 그 따라서 가상현실이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기술로서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1962년 센서라마라는 기계가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센서라마라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체로 볼 수 있는 우리 사람의 눈에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입체로도 이제 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동이라든지 공기 어찌 보면 지금 구현해야 될 기술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960년대, 50년대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현재와는 특히나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이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센서나 아니면은 모터 기술들이 현재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어, 기술 구현이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실패로서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센서 라마가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어떤 가상현실 기술을 꿈꿔왔었고 현실과 가장 비슷한 경험을 기계를 통한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 했던 꿈을 계속해서 꾸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었었고 사실 우리는 가상현실 기술이 뭐 갑자기 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꾸준히 이제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영상 기술이라든지 뭐 센서, 뭐 기계, 뭐 그런 어떤 모든 통신, 모든 어떤 과학 기술들의 총 합체가 어느 기술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의 가상현실 기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HMD라고 하는 HMD는 Head Mounted Display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기계인데요. 많이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라고도 하고 뭐 VR, AR, XR, MR 뭐 아니면은 애플의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머리에 쓸 수 있는 어,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고 지금도 많이 상용화, 보급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HMD, Head Mounted Display의 가장 뭐라 그럴까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반 서더랜드가 만든 이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의 HMD, Head Mounted Display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당시는 컴퓨터가 거의 장롱만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음, 이제 그래픽 수준도 그냥 뭐 이렇게 선 정도가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가상현실을 꿈꾸면서 이런 장치를 개발을 했는데요. HMD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볼 수 있는 화면은 그래픽 정도의 수준, 그래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비디오는 우리 교재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들을 권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70년도, 80년도에도 계속해서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군사 응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VR 기술들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비행 훈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의 비행 장치, 모의 비행 훈련들은 어떻게 보면 가상 현실에 있어서의 초기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이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항공 분야에서도 이제 사실 가장 어려운 이제 우주에서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상현실로 구현을 해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시도들이 현재의 가상현실 발전에 큰 도움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런 레니어가 만든 이제 데이터 글로브랑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현실 장치에 가장 근접한 이제 장치 뭐 아니면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재미있는 말로 제런 레니어를 뭐 가상현실의 뭐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론 레니어는 여러 가지 공상과학 영화에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미래 기술에 대한 자문을 했던 것들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폰이라는 이제 이름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제런 레니어는 HMD 머리에 쓰는 이 장치를 어떻게 보면은 시각화하는 전화기라고 해서 아이폰이라고 명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HMD의 컨트롤러 역할을 했을 텐데요. 장갑을 끼고 그 장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닌텐도사가 버추얼 보이라는 이제 가정용 VR 게임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그 장표에도 뭐 멋진 실패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또한 사실 실패로 끝났었죠. 닌텐도가 이 버추얼 보이라는 VR 가정용 게임기를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때 당시 1980년도부터 90년도 초반에 닌텐도가 소형 게임기를 만들고 그 소형 게임기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 벌은 수익금을 바탕으로 이제 VR에 도전을 했었죠. 역시나 가상현실은 모든 사람들의 꿈의 장치였기 때문에 닌텐도에서도 버추얼 보이라는 VR 게임기를 출시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기술 수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995년도의 기술 수준이요. 일단은 컬러가 구현이 안 돼서 붉은색 LED로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굉장히 낮고 프레임 수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뭐라 그럴까
약간 멀미를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현실과 비슷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몰입도도 약간 낮아서 몰입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장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 이제 이때 당시 이 닌텐도의 버추얼 보이를 HMD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HMD 같은 경우에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머리에 좀 쓰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해야 했죠. 또한 컨텐츠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기기냐 컨텐츠냐의 문제는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와도 비슷한데 어쨌든 킬러 컨텐츠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기기가 보급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기기가 보급이 돼야 또 여러 가지 게임 제작사들이나 컨텐츠 회사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컨텐츠가 몇 종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버추얼 보이 같은 경우도 우리 교재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찾아보시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 버추얼 보이가 나왔을 때에 이 버추얼 보이를 선전하는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버추얼 보이를 리뷰하는 재미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어, 이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떻게 우리가 가상현실 컨텐츠를 만들지, 가상현실 기기를 만들지, 뭐 여기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이 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미래를 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현재 HMD의 어떻게 보면 시작들 현재 HMD가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기념비적인 것들이 이제 팔머 럭키라는 젊은 발명가가 이제 오큘러스라는 회사에 HMD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10년도의 기술 수준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일체형은 아니었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기기인데요. 드디어 이제 컬러로 넓은 시야각이라든지 낮은 지연율, 로우 레이턴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도 이제 제시를 해서 굉장히 커다란 이제 이슈를 받았고 킥스타터에서 목표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했고 그 뒤 이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는 커다란 사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시야각과 지연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필드 오브 뷰라는 이 시야각은 우리가 HMD를 썼을 때 우리가 보는 시야에 들어오는 화면의 어떤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HMD를 끼고 봤을 때 거의 우리 눈에 가득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그 화면을 이야기할 수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 조금 작은 규모의 극장에 가게 되면 극장 화면이 우리 시야에 가득 차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좁은 시야각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이제 큰 화면의 극장에 가게 되면 흔히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화면의 그
극장에 가게 되면 우리 눈에 거의 꽉 차는 그런 어떤 큰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영화관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큰 화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낮은 지연율, low latenc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latency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인터랙션을 했는데 그 인터랙션이 약간 뭐라 그럴까 시간차가 걸리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레이턴시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영화에서 화면과 어떻게 보면 그 어, 음성이 맞지 않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레이턴시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턴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계적인 성능 장치라든지 아니면 통신 수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데 통신 수단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멀리에 있는 기계를 원격으로 움직일 때 레이턴시가 일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원격 자동차 같은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는 신호가 늦게 전송이 돼서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가 늦게 밟히게 되면 커다란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가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에서의 레이턴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뭐 머리를 움직였는데 그 머리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늦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갑자기 가상현실 이게 가상현실이구나라를 느낄 수가 있고 왜 이렇게 조금 느리게 반응하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1910년도에 와서 통신 수단도 빨라졌고 컴퓨터 속도도 빨라졌고 그런 어떤 그 기술 발전에 의해서 로우 레이턴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수를 이제 추진했던 그 가장 커다란 배경을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크버그가 이제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크버그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런 VR이야말로 사람들이 실제와 거의 비슷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미래의 소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플러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나중에 페이스북은 이 메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정말 VR 가상현실에 정말 진심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 17년도 이때가 굉장히 이런 VR의 재도약 시기였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어떤 VR 산업에 모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에 이어서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가상현실이란 건 HMD를 쓰면 어떻게 보면 바로 가상세계로 이제 바뀌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 이제 어떤 가상적인 정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증강시키는 Augmented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보시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거의 모든 자동차에 그 자동차 전면 유리에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었던 어떤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제 비행기 그 이제 비행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비행기 유리 위에다가 디스플레이한 기술들도 꾸준히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강현실에서의 뭐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증강현실 그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을 했었던 톰 카우델, 이제 카우델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했던 로널드 아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아주마의 증강현실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 객체가 한꺼번에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AR이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증강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차원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 기계들 같은 경우,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평면 화면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3차원 공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센싱하고 그 위에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3차원 공간을 이제 기본 배경으로 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AR을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렸던 콘텐츠라고 하면 포켓몬고가 있겠죠. 2016년에 나이넌틱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는 우리가 잘 아는 포켓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포켓몬들을 현실 세계에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을 수집하는 그런 게임들을 출시하고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현실 위에 가상을 얹혀놓는 것들, 로널드 아주마가 얘기했었던 세 가지 요소들을 포켓몬고 게임은 모두 실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MR은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뜻입니다. 이 믹스드 리얼리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VR과 AR, 버추얼 리얼리티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를 이제 동시에 구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구자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용어가 정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실과 가상의 어떤 끊임없는 연속,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믹스드 리얼리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알렸던 사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이야기는 여기 안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윈도우 10에 VR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시하는 믹스드 리얼리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MD 기계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밖의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어떨 때는 이제 가상현실 기계를 사용을 하고 어떨 때는 밖의 화면을 볼 수 있게도 해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적으로 너무나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어, 앞이 가려져 있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조그만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홀로렌즈라고 해서 MR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AR 글래스라고도 하고 그것들은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MR 장치도 될 수 있고 AR 글래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X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 XR이라는 개념은 Extended Reality라고 해서 이제 확장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VR, AR, MR, XR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XR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 AR, MR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확장된 현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가상 장치들을 다 XR이라고 한다. 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 XR이라는 개념은 사실 퀄컴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퀄컴이 자기네가 XR 기업이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바로 퀄컴 칩이 모든 AR 글래스, HMD,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곳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야말로 이 모든 것들 모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들을 아우르는 장치를 만드는 확장현실을 구현하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 Extended Reality, XR을 이제 라는 개념을 좀 많이 마케팅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요 XR 다음이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사실은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메타라는 전 페이스북이 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네 회사 이름과 비슷한 것들로 사용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XR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실은 메타버스는 이제 XR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 VR, AR, MR, XR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장치나 기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이고 경제 활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인문학적이고 그런 어떤 이제 기계와는 기계 장치와는 다른 개념들을 더 많이 도입을 하면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이제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차용을 해온 이제 용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 자기네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을 정의를 하면서 많이 유행하는 용어로서 사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뭐 VR, AR, MR, XR,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들이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커다란 사용 가치들을 낳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아니면 XR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NPC라든지 NPC는 난 플레이어 캐릭터죠. 그런 것들 이제 공간을 더구나 풍요롭게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메타버스 공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풍요롭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메타버스의 확장을 도울 텐데요.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나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공간이 훨씬 더 촘촘해지고 중요해질수록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문제들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가상 공간도 현실과 똑같이 규율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똑같은 법을 만들고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들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과 굉장히 많은 이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